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유럽장은 개장을 했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4분기 성장률이 헝다그룹 때문에 금리나 지준이나 유동성 투입 별걸 다 했었죠. 그래서 2%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4%나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 3.6%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도 예상 부업 신공이 또 적용되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세계 공급망 붕괴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의 우세종은 오미크론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이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이 중국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중국은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을 꼼짝도 못해 봉쇄를 해버려서 그냥 집 밖에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봉쇄 조치가 너무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오미크론이 중국 시장을 들어오면서 이 봉쇄가 되겠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하고 춘절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올림픽은 2월 4일부터 20일까지가 있고요. 춘절은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겹치죠.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봉쇄 조치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쪽으로는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춘절로 해서 만약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봉쇄 조치가 더 강화되면 아무래도 올림픽에서 코로나로 문제가 되면은 그 국격에 타격을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차질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공급망이 문제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상하이하고 다롄, 텐진, 선전, 그러니까 4대, 그러니까 중국 최대 4대 항구 도시 이게 일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폐쇄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도 공급망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공급망 차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자재 가격이 더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류비도 훨씬 오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중국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불안한 상황이다. 실제로 무디스가 공장이나 항만을 폐쇄하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봉쇄와 그 다음에 춘절과 올림픽으로 해서 개방을 동시에 해야 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로서는 일단 올림픽 하는 데는 이 개방을 좀 해주고 딴 데는 다 봉쇄를 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오미크론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확산율이 엄청나게 빠르죠. 예. 그래서 몸살 앓는 사람이 여러 명이 생겨버리면 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이 25%예요. 대중 수출이.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정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2월 달이 굉장히 시장에 좀 굉장히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역 봉쇄를 하게 되면 지역마다 봉쇄를 조금씩 하게 되면 결국은 세계적 공급망에 굉장한 타격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올림픽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춘절로 해서 이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일부 춘절 이동하면서 거기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곳곳 봉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 이게 현재 중국이 불안하다. 이런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한
2, 3년 전에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딱 갇혀 있죠. 더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뭐 금리 인하도 기준율 인하도 했지만 중국시장에 더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국장에 따라서 국내장이 사실 많은 변화를 받고 있어요.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장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G엔솔 일반 청약이 오늘하고 내일 진행이 되죠. 시장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일단 LG엔솔이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에서 1, 2위 중간이 껴버려요. 그 무슨 말이에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그 중간에 LG엔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 LG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최초로 시가총액 2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규모는 일단 상장 금액은 70조, 따상이 나오면은 140조에다가 140에 30, 그러니까 42조를 하면 180조 정도. 그러니까 맥스 180조, 따상이면 180조. 만약에 상따 정도 되면은, 따상까지 안 가고 그냥 상한가 정도 가면은 100조. 그렇죠? 100조. 91조 정도 되죠? 91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따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시작되면은 한 120조.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 90조 정도 알고 있는데, 그보다 약간 높은 상황. 그럼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죠. 주가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보니까 뭐 가상 수요는 1조 5천경 정도 모일 거다 하는데 1경 5천조 죄송합니다. 발음. 1경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요. 요즘은 뭐 조 단위는 와닿는데 1경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헉한 거죠. 왜냐면 사실 1경이니까 1경 5천이 도대체 얼마만큼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500조 대잖아요. 500조. 그 500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5개. 그렇죠? 25개 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1경 국가예산 600조. 이제 이번에 새로 하나 600조 정도 되죠. 600조면 얼마야? 이것도 한 25배 정도 되죠. 그렇죠? 뭐 24배, 25배 정도 되죠. 애플이 3조 달러니까 3,600조. 그쵸? 3,600 애플이 5개. 그래서 와, 1경 5천조가 정말 모일 수 있을까? 정말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돈 다 팔아야지 1경 5천조 같은데 정말 저렇게까지 대단한 기업일까? 뭐 이 생각도 합니다. 물론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숫자 개념이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장에 블랙홀이 되니까 아마도 LG엔솔이 시장을 얼마큼 이끌어줄지를 우리는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LG엔솔에 청약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사람도 생겼죠. 아마 어저께까지 다 팔았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면 오늘하고 내일이니까 최소한 어제까지는 팔았어야 되죠. 근데 어저께 뭐 수급을 보면 그렇게 많이 판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에 한 종목이 또 생김으로 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하락 기조에 접어든다면 LG엔솔도 그 영향이 감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아주 중요한 IPO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900 이탈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3000P가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뭐 생각하는데요. 이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뭐 아직 요 20월선 한 번도 안 왔어요. 원래 21선과 조업을 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21선 조업을 안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21선 지킨다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는 조금 피곤해진 자리에 와 있는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월봉에서 25월선 값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5월선 값이 2829네요. 지난번 저점이 2837이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뭐 거기서의 싸움이 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 가서 지지를 못하면 상당히 빠지는 거고,
거기서 지지를 하면 뭐 반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든 거고, 거기에 이제 환율마저도 또 다시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이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뭐 3월은 뭐 거의 확정적이고, 또 1월에도 어떤 모습이 다가올지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코스피가 어떤 모습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